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전공 소개를 맡게 된 한재준 교수입니다. 글로벌 금융이란 단어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은행에 예금을 하고 집을 사거나 공장을 짓기 위해 대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예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금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거래는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제금융, 글로벌 금융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야기가 잘 와닿진 않으시죠? 지금부터 4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글로벌 금융학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학의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글로벌 금융, 금융기관, 금융공학, 그리고 연관학과인 경제학, 경영학과의 차이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금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글로벌 금융학과의 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에 진학할 예비 글로벌 금융인에게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금융의 개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이 무슨 뜻인지 한마디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아는 용어이지만 한 번에 설명하기는 어려우시죠? 금융이란 한자처럼 금전을 융통하는 일, 즉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관계되는 활동입니다. 가게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가운데 은행, 증권, 보험사는 예금주, 증권 투자자, 보험 가입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다른 경제 주체에게 빌려주거나 투자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금융업자, 그리고 이러한 금융을 연구하는 학문을 금융학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정부, 기업, 가게와 같은 경제활동 주체들이 자금을 모집하고 사용하고 생산하는 이 모든 과정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융업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 기업의 현금 관리와 투자 활동, 가계의 저축과 대출도 금융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금융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직접 이전되는 직접금융, 반대로 금융기관이 금전거래를 중개하는 간접금융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접금융의 예는 주식과 채권의 발행, 그리고 그 유통거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었다거나 기업의 IPO가 직접금융의 예가 됩니다. 간접금융의 사례는 은행에서의 예금과 대출거래입니다. 이때 은행은 예금자로부터 수취한 금전을 대출자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소 어색하겠지만 자동차 보험과 연금 가입도 간접금융입니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모아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한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금융기관들의 핵심 역량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편의상 신용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을 예로 들어보면 보험 가입자는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중개기관인 보험사는 PD라는 사고 발생 확률, EAD라는 사고 시 익스포저, 그리고 LGD라는 손실액을 계산하고 모아진 보험료를 지급하기 그 이전 기간 동안 투자하고 그 수익률을 고려해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요한 기관 투자가 영어로는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활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는 돈의 흐름에 대한 수리 통계적 분석과 위험관리 기법이 요구됩니다. 은행의 대출과 보증에서도 보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출자인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 손실액 추정이 필요하고요. 유동성 관리와 뱅크런 방지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주기적으로 산정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자본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투자 시에도 금리, 환율, 주가지수 변동에 따른 주식과 채권의 가격 변동을 예상해야 되고 이에 대한 해지, 투자 수익률 증가를 위해서는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파생상품의 설계, 수수료 결정을 위해서는 금융공학이 사용됩니다. 검정칠판에 쓰여진 게
소위 블랙숄츠 이퀘이션입니다. 아마 한 번쯤 블랙숄츠 방정식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피셔 블랙과 마이런 숄츠 그리고 머턴이란 학자가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방정식을 기초로 1973년에 고안해낸 옵션 가격 산출 방정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식인데요. 이 방정식을 금융공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혹시 키코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예, 이 키코는 낙인, 낙아웃에서 유래한 명칭인데요. 실은 이보다 콜 옵션과 풋 옵션을 2대1로 결합한 상품이고요. 이 비율은 위 블랙숄츠 방정식으로 산정된답니다. 저희 학과 명칭에 글로벌이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에는 자금의 거래와 중개가 국경을 넘나들어 이루어지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투자,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변화가 원화 환율, 국채금리,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뉴스 보도를 접해왔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수출 장벽이 생기거나 환율의 절하와 절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애플이나 코카콜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회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즉 다국적 기업입니다. 글로벌 금융학과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시대를 헤쳐나갈 금융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공 교과는 금융학의 3대 축인 기업 재무와 투자, 금융기관론, 금융공학 3개 트랙에 비즈니스 영어 과목을 추가한 4개의 필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궁금해하시는 연관학과와의 차이점입니다. 연관학과로는 경제학과, 경영학과가 있는데요. 차이를 설명하려고 제가 2개의 축을 그려봤습니다. 다소 인위적이긴 한데요. 실물거래와 금전거래를 수직축으로, 경제 전반과 기업을 수평축으로 구분하고 3개 학과를 배열해봤습니다. 먼저 경제학은 가계, 기업, 정부, 이들 경제 주체들이 최적화, 최소 비용 아니면 최대 만족인데요. 최적화를 추구하는 행태, 그리고 이 결과가 GDP, 투자, 고용, 수출입 등 거시경제 지표, 소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가계의 소비와 노동 제공 규모, 정부의 예산 지출, 기업의 투자와 고용 규모 결정이 초점이라면 금융학은 재정 지출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 기업의 투자를 위한 IPO와 채권 발행이 금리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가계와 기업, 정부의 금전 조달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룹니다. 경영학은 경제 주체들 가운데 기업에 중점을 둡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영위를 위한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배웁니다. 여기에는 기업의 재무와 투자, 회계장부 관리, 상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기법, 조직의 인사 및 노무 관리, 제품의 재고와 물류망 관리, 관련 전산 처리와 같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반면에 금융학과는 기업은 물론 정부, 가계, 이러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활동 이면에서 벌어지는 금전거래, 즉 투자와 차입의 결정, 금융시장의 주된 플레이어인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이런 경제 주체들이 금융시장에서 벌이는 인터액션, 그 상호작용에 대해 포커스를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공이 어떻게 교과로 구현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개관하면 전공 교과는 경영학, 경제학, 수학, 통계학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기업 재무와 투자를, 경제학에서는 가장 베이직한 전공 교과를, 수학, 통계학의 응용 교과가 학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전공의 이해와 관련된 기초 교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경제학의 기초인 경제학 원론, 그리고 경영학의 기초인 경영학 원론과 기업 재무와 회계의 전공 교과인 재무관리와 회계 원론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현상의 이해에 필요한 수학과 통계를 배웁니다. 2학년 때는 전공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금융학의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됩니다. 경제학 전공 과목인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그리고 재무와 금융 분야 중추 과목인 투자론과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기초를 배우는 금융시장론, 그리고 금융현상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 이론과 이것의 구현수단으로 R 프로그래밍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역량 배양을 위한 비즈니스 잉글리시 교과도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3학년 때는 금융기관과 금융공학, 리스크 관리를 심도 깊게 공부하도록 각 분야별로 심화된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은행, 증권,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 경영을 위한 금융기관 경영론과 금융기관의 핵심 역량인 리스크 관리론을 배우게 됩니다. 금융의 꽃이라 불리는 금융공학의 입문에 해당되는 파생상품론, 심화과정인 시계열 분석, 프로그래밍, 금융공학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수학 통계 교과나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매우 흥미로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좀 더 특화되어 있는데요. 손실 발생률과 보험료 결정, 이를 위한 적립금인 책임준비금 산정에 대한 수학적 기초를 배우는 보험수리론과 보험회사 경영론에 해당되는 보험론을 배웁니다. 수학 통계에 소질 있는 학생은 심화과정인 금융공학 연계 전공과 보험수리 교과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물경제 흐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우는 화폐금융론과 국제금융의 흐름이 애플, 삼성, 현대자동차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 관리 기법을 배우는 국제금융론이 있습니다. 4학년 때는 금융시장 현장에서 부딪힐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교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 비중이 높아서 학생들 간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교수님들께서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3학년까지 이론 교과에 금융 현장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그 해결 방안, 그리고 법과 제도적 사안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분야를 골라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4년간 열심히 공부한 뒤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갖게 될까요? 취업처와 자격증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졸업 이후 진로는 국내외 은행, 증권, 보험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 취직, 기업체와 공기업에서 기업 재무인력 포지션,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거나 금융경제 관련 연구기관과 컨설팅 업체 취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학과 졸업생 중 상당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금융공기업 등에 진출하고 있고 대기업의 재무직군으로도 취직하였습니다. 졸업생 취업률도 상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격증에 대한 소개입니다. 학과 전공을 이수하면서 CFA, 국제재무분석사, 회계사, 보험계리사, FRM, 세무사처럼 다소 어렵지만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 각종 금융회사 취직에 도움이 되는 특화된 자격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신용분석사, 자산관리사, AFPK,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증권분석사와 같은 것들입니다. 최근에 양극화 금융자본주의의 한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월가의 상위 1%가 부를 독점하는데 금융이 기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학자로서 이 점은 모든 금융인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금융이 세계 경제에서 한 국가 내에서 한 도시 내에서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금융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인하인 금융인이 되려는 여러분들은 저희 학과에서 지식을 배양해서 현대사회의 중추적인 금융 인력이 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졸업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과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